이번에 진짜 재밌는 물건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물건인데 그래? 엄청나게 대규모의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건의 특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봐왔던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의 물건이라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건이 교회 물건이고요. 네. 네, 교회도 경매로 나오는 거야? 경매로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종류가? 네, 왜냐면 채권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청구한 금액이 거의 70억 가까이 되고 이걸 공동담보를 묶은 다음에 다 한꺼번에 경매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좀 특이해서 특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매가 네. 교회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경매에 나온 이유는 일단 돈을 안 갚았다는 건데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뭐 근저당을 잡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무슨 돈을 안 갚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사실. 그래서 세금 지금은 세금을 네. 내는지 뭐 그 법을 바꾼다 했었잖아. 왜냐면 네네. 종교재단이 어떤 그 헌금, 교회 불교 절에는 시주 이런 것들이 네. 그냥 그런 돈들이 하나에게 수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다 보니까 세금을 네. 내야 되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막 했었는데. 있었는데 뭐 지금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안 낸다고 치고 네. 근데 세금을 안 내서 문제가 됐다면 공매로 나왔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일단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 한번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은 채권자가 주선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선우. 네, 주선우라고 되어 있고 좀 청구 금액이 거의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가압류로 때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찾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온 거죠. 이걸 이제 가압류 판결 받고 압류를 한 다음에 강제 경매를 친 건데 여기 채무자 이렇게 보니까 네. 채무자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이름이 길다. 뭐 유지재단 그러게요. 네.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는 게 뭐지? 여기 채무자의 교회 재단의 타이틀 이름인가 보다, 그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원래 이제 종교가 이제 네. 믿음으로 하고 일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11조를 내잖아요. 11주를 내고 다 헌금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뭔 비용 일을 하던데 이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뭔가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되면 네. 건축 헌금, 네. 헌금 네.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근데 작년에 올해 이것도 코로나의 여파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 예배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네, 네. 보잖아. 네.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는 좀 그때마다 들어오는 헌금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신도들도 다 힘들거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머니가 또 빵빵해야 또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발전을 또 하는데 네. 근데다가 여기 이제 교회가 또 이제 굉장히 신도가 많다 보면은 네. 중축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원래 조만하게 이제 그 작은 개인 교회 네. 식으로 무슨 그거를 개척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신도가 늘어나면 조금 키우고 근데 신도가 더 늘어나고 부흥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키우고. 완전히 크게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예배당 하고 뭐 식당 하고 뭐 교육관 거치고 하면서 막 중축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이제 공사하다가 이제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공사 비용으로 채무를 채무를 정리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이런 교회 재단에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겨우 교회를 내가 목사가 아닌데 네. 교회를 저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임대를 주면 쏠쏠하겠는데요? 그런 발상으로 아마 낙찰을 받았다가 그럴 수도 그래, 있겠지. 낙찰이 한 번 있어요. 3차 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세 6 어떤 그러니까 시세 차익 목적 아니었을까요? 월세 차익? 실 차익.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실차익이라는 게 교회를 판다. 그죠? 교회 차익. 내놓은 물건 내놓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저 교회 내놓고 싶은데. 근데 건설사에 팔거나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부시고 새로 만들거나 하면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좀 싸게 사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좀 전에 그 생각하면서 부동산 얘기하다가 생각나는데 네. 여기 교인이 한 1,000명이라고 치면은 명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릴레이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숙박하고. 숙박하면서 이거는 다 좀- 지도 알으니까 넘어가가지고 딱 하면은 이 명도 하는 게 요즘 TV에 나와서 네. 저기 종로 어딘가 거기에 종로냐 거기 교회에 네. 지금 계속 명도 때문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야 거기가? 이름 갑자기. 우리 시중이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였던 것 뭐 같은데. 철거한다 그랬던. 철거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철거가 안 되잖아. 일단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교인들이 사람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버리니까 네, 네. 참 쉽지 않은 건데 네. 어떤 분은 이 쉽지 않은 거를 받으셨어요. 도전하셨어요. 받았네. 네. 한 60% 명이 네, 여기 14억 7천 정도의 자, 아니 147억. 147억 147억 정도에 받았는데 응. 불어가 떨어졌으니까 보증금을 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분은 14억 정도를 날리신 거죠. 응. 네, 최저가 정도였으니까 10%? 이게 지금 불허가가 났으니까 떼이는 네. 건지 이걸 미납이 있으니까 떼이는 건지 불허가라는 거는 네, 법원 뭐, 자체 네. 법원 자체에서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네. 있지. 어. 임차인 보증금은 다행히 이 사람은 내가 봐서는 천만다행으로 불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 안 그러면은 허가가 났으면은 미납으로 처리했으면 그냥 다 날리는. 다 날리는 거고 미납 처리됐으면 다 날리는 거고 그다음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거를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면 환장할 일이고 그다음에 뉴스 특종감이네요.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이야기. 그죠. 그지. 자 이제부터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참고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매각 결정 기일까지 주무관청에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수 조건인 거죠.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매각 허가가 되더라도 내가 이걸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만약에 아까 그분처럼 네. 예를 들어서 실차이가 월세 수익. 월세 어마무시한 월세 수익. 월세 수익.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교회를 부셔버리고 새로 뭐 아, 건물을 거기다가 증축한다. 그 아파트 네. 주상 복합 오피스텔 같은 거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왜냐면 워낙에 교회라는 게 좋은 지역에 입지에 딱 좋으니까 네. 이 모든 계산. 것을 이렇게 하고서 생각을 했었을 텐데 다행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허가가 났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사람 참 다행이다 복 받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얘기하다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처분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매각 우리 지금 결정 기일까지. 그치 참고사항에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아까 참고사항에 주무관청에 처분 네네. 허가서, 그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매각 결정 기일까지 주무관청에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관청 가가지고 네. 주무관청에 처분 허가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관청에서 그죠. 허락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아,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죠? 네. 왜?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제출하라니까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 이런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분 허가서를 제출을 할 때 이 기본 재산으로서의 그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뭐 교회 뭐 아까 무슨 법인 유지 재단이었나요? 거기서 처분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스스로. 낙찰 받은 사람이 네. 그 잔금을 치르고 아니면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매각 결정 치를 때 매각 결정 기일까지니까 치르기 전이겠죠? 치르기 전에 그럼 주무관청에서 그 처분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네. 처분 허가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재단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일단은 그 처분 허가서가 나오려면 일단 이게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서 제출을 하려면 나와야 되니까 나오려면은 이 기본 재산을 처분한다는 신청을 이 재단 입장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신청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재단이 해산한다는 조건을 걸고, 왜냐면은 그 처분 허가 신청하는 거니까 해산한다는 조건 하에 왜 내가 이 재단을 해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구절절 써야 되는 거예요. 주무관청에다가. 네, 왜냐면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임금 체납이 있고 우리 너무 힘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금이 얼마고 뭐 부동산이 얼만큼 있는데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자녀 재산은 또 얼마이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됐을 때 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들어온다면 이걸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뭐 계획서 이런 것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적어야 이게 처분 허가 신청이 떨어지고 네, 신청하는 기간도 한두 달 걸리고 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완료가 될 때까지도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 처분 허가 신청이 떨어지고 그래야만 이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를 저희 같은 낙찰자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받은 걸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잔금기일이 경매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쪽이 되는데 네. 그 서류 뜨는데 3개월 걸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낙찰을 받는 상태에서 알아보려면 이미 늦은 거고 만약에 이 교회를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써먹고 싶다 사전 하면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사전에 미리 알아봐야죠. 여기가 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뭐 했다 하면은 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안 했다 하면은 뭐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했으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면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뭐 도전을 한다던가 신청을 지금 한다라고 말이 나오면 아니면 아예 안 했다 하면은 도전 자체가 안 되는 물건인 거죠. 도전이 안 되는.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저 교회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낙찰 받기 전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경매가 나왔어. 네. 3개월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경매 나올지 안 나올지. 네. 어? 결국에 유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잖아. 네. 야 성취 안 했잖아. 그거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지? 3개월 전에 이게 걸린다고 쳐. 네. 그러면은 경매 나올 거를 예상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처분 허가서를 갖다가 그 재단에서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정관 다 정리해가지고 주무관청에다가 우리 이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요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그거를 하겠냐고. 근데 낙찰 생각한 사람은 3개월 전에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정보를 알아야지만 너네들 처분 지금 신청하고 있어? 저거는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겠네 했는데 경매 그렇게 해야지만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처분 허가서가 안 들어가면은 낙찰 받았어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거라네.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돈대로 해놓고 잔금은 잔금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럼 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지금. 잔금을 치러서 잔금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법망이 좀 희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쵸. 그지? 네, 좀 네. 희한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러면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파산합시다, 정리합시다라고 어느 누가 그거를 정리를 하겠냐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은 낙찰자는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아예 그 경매로서 낙찰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강제 경매라고 했지.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누군가가 어떤 채권을 확보를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채권 확보를 한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했던 거기에 인테리어를 했던 이런 했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 경매에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네네. 그지? 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판결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날리는 상황이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어떤 행정사랑 전화를 했었을 때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 알았을 때 이런 게 있다고 처음 알았을 때 아니 그럼 경매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냐? 나오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못 파는 물건인 거면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 물건이 아니냐? 아니면 처분 허가가 된 물건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 행정사가 말을 하기를 이 처분 허가와 관계없이 그냥 경매를 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그냥 신청만 한 거고 그냥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낙찰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물건 하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하지.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지, 왜 처분 허가가 되지 않은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나온 거다. 경매를 쳤으니까 나온 건데 처분 허가를 안 했으니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런 희한한 이게 둘레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그 공사를 해서 뭘 해서 어쨌든 이
그 강제 경매를 친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있는 건데 그냥 받을길이 모여난 거네. 받을 돈이 교회에서 있다는 돈을 걸 뭔가가 지불하기 전에는 제발 좀 돈 좀 주십시오라고 빌어야지만 겨우 그렇죠. 하는 거고, 강제 경매 쳤으니 미워가지고 야 너 못 줘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구조에서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네요. 70억 우째요 여기는. 근데 지금 이거 그 비용이 얼마야? 그 청구한 금액이? 청구한 금액이 한 70억 가까이. 70억. 네. 70억이면은 그냥 회사가 그 돈을 공사해 준 날라가는 거죠. 자기 회사가 날아가는 상황인 거네. 네. 이런 것처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종교시설은 공사하면 안 되겠는데? 네,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는 어찌됐건 간에 채권이 있다는 걸 확증을 받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그걸 받고 나서 경매를 신 건데 이거를 이제 재산 처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을 하면 안 되겠다. 종교시설 뭐 증축이나 이런 것, 인테리어라든지 할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받고 공사 좀 진행하고 돈을 받고 그쵸. 공사 그렇게 진행하고 해야죠. 네. 아니 나중에 후불로 해서 공사 다 하면서 이제 돈을 완납받는 거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네. 건설사도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걔네 나름대로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종교시설 뭐 증축이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왜냐면 나중에 경매를 넘기더라도 자신들이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거의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즉 아까 그 처분 허가서 요거 그지? 요거 그 처분 허가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종교재단의 이사회에서 운영진이지 운영진에서 결의를 해야 되고 정관을 바꿔야 되고 이거를 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청산하겠다 이 교회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채무는 얼마 있고 뭘 어떻게 있고 다 승인이 떨어져서 주무관청에 서류를 냈을 때 요게 경매가 되고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면 소유권 이전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유지재단 어떤 쪽에 있는 재단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재단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종교 관련된 이런 재단 법인 그리고 뭐 사회복지 관련된 법인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간다 들었어요. 이런 재단 법인에 기본 재산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재산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처분이 마음대로 불가능한 데서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돈 닦아 쓰고 그냥 야 맘대로 해 이렇게 해도 그냥 할 말이 없네. 네. 어떻게 그쵸. 보면 진짜 법으로 보호해주니까. 법을 대려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뭐가 했던 사람들은 그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지. 채무자들. 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네. 너무 강력한 거를 재단이라는 거에 준 거죠. 권한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 설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돈 엄청나게 끌어모은 다음에 그거 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인원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이게 명도하기도 힘들고 네, 뭔가가 힘들고. 이게 네. 뭔가가 내 것으로 가져온다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 이게 지금 재단 쪽에 일인 것 같으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그렇게 만들어서 막 돈 많은 사람들이 합자해서 만들고 한쪽이 망해져도 그냥 그때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악용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정말 입지 좋은 교회의 물건인데 정말 이금을 딱 교회 부셔가지고 오피스텔 보면 진짜 이 수익은 대박이고 그렇죠. 대박이죠. 대박이고 그리고 아파트 또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치. 여기 오피스텔 하나 지으면 건대 학생들이 엄청 살겠네요. 음. 원룸형으로 지어도.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네네네. 야, 땅값이 엄청 핫한 지역이고. 그렇죠. 완전 역세권. 그러네요. 더블 역세권이네요. 네네네. 자, 결론은 이런 재단 물건 입찰 보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확실히 알아보고 조사해 네. 보시고 입찰 보셔야 한다.
내가 목사가 꿈이라고 해도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저런 거 경매 낙찰 받아서 신도 인수하고 건물 인수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재단 그쪽에서 머리를 굴리셔도 안 된다.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단합이 되어 있으면 그냥 네.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좀 안타깝게 입찰을 받는데요. 다행히 이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낙찰을 불화가 처음으로 난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교회도 나오고 이거 딸린 물건이 9개나 되네요 지금. 부속 건물이 네. 건물이 지금 보면 뭐 예배실부터 방송실 뭐 기합실도 성수동, 있고 자양동 막 이렇게. 10개. 네. 유년부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저기를 증축하면서 네, 이렇게 공사한 돈인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 다시 한번 처분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처분 허가서가 교회에서 해줄 일 만무하다. 네. 그러다 보면 만무하다. 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돈만 띄는 상황이고 경매 입찰을 봐도 안 된다. 네.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재단의 물건이다. 네. 자, 오늘은 이거 가지고 공부해봤습니다. 종교시설 가지고. 네. 좋은 공부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돈돈